포항제철소 규제 권한을 가진 경북도청 환경 담당 공무원들이 오늘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현장 실태 점검을 벌였습니다. 이따른 포스코 환경 문제에 대해 경상북도가 앞으로 고강도의 규제와 단속을 펼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 진상조사를 위해 지열발전소 시추기 철거를 보류해달라고 국무총리 소속 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제철소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진 경북도청의 환경 담당 공무원들이 오늘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현장 실태 점검을 벌였습니다. 이번 실태 점검이 환경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 5월 환경부가 발표한 굴뚝자동 측정기기 TMS 측정 결과는 지역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린앤 크린포스코를 외쳤던 포항제철소가 4년 전보다 대기 오염 물질을 32%나 더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대부분의 시민들은 제철소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수증기라고 생각해왔는데 환경부 자료를 보니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유해 물질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지난해 용광로 브리더를 임의로 개방했다가 올해는 코크스 제조시설에 굴뚝 자동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청의 환경관리 담당자들이 포항제철소를 직접 방문해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포스코에서 환경 문제가 조금씩 이제 불거짐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도에서 먼저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관련 서류만 검토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쇳물을 휘젓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곳으로 알려진 삼제강 공장과 철광석을 쌓아두는 원료 부두, 그리고 포항제철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장을 둘러봤습니다. 또 지난해 5월 브리더 임의 개방으로 문제가 됐던 포항제철소 2고로도 방문해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포항 남구를 지역구로 둔 이재도 도의원도 현장 점검에 동행했습니다. 지역민들의 주민의 삶의 질이 이제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 환경 문제를 우리 모두가 이제는 관과 민이 이제는 같이 이 문제를 기업과 함께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포항제철소는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대기 오염 물질을 세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동안 느슨한 환경 규제로 인해 비난을 받아왔던 경상북도가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한 철강제를 전국으로 운송하는 용역 입찰에서 지난 18년 동안 담합한 운송업체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1월 광양제철소에 이어 또다시 입찰 담합이 적발된 건데요.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의 철강 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지난 18년 동안 담합한 CJ 대한통운과 한진 등 7개사가 거액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포스코는 2001년부터 철강 제품을 운송할 사업자를 수의계약 대신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왔는데 7개사는 이때부터 입찰 담합을 시작했습니다. 운송 품목은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한 코일과 후판, 선재로서 자동차와 선박, 교량 등의 핵심 원재료로 전국 각지로 운송됐습니다. 그동안 3,796건, 4,400억 원 규모의 입찰을 담합했는데 경쟁으로 인해 운송 단가가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한 겁니다. 이들은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하고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사전에 모임을 갖고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정했습니다. 사전에서 작업을 해놓고 그 작업된 내역을 그대로 입찰 현장에서 적용을 하는 거죠. 정보 폐쇄성이 좀 심한 분야이다 보니 공정위는 시정 명령과 함께 CJ 대한통운에 94억 5,500만 원, 한진 86억 8,500만 원 등 총 460억 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는 매년 적정 인상률을 반영해 운송 기준가를 산정하고 저가 제한 낙찰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담합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담합 행위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는 지열발전소 시추기 철거를 보류해 줄 것을 국무총리 소속 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포항시는 시추기가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에 필요한 중요 시설물로 기술적 조사를 위해 장비 보존이 필요하다며 지난 2월에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시추기 철거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지열발전 장비 채권자인 신한캐피탈은 지난 2월 인도네시아 업체에 해당 시설을 약 19억 원에 매각했으며 외국인 기술자 6명이 장비 철거를 위해 최근 입국했고 코로나19 감염 지침에 따라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시내버스 전면 개편을 앞두고 포항시는 막바지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노선 개편으로 마을버스가 도입되면서 코리아 와이드와 금화 여행에 운전직 99명을 채용하고 전기버스 63대를 신규로 도입함에 따라 충전소 설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시내버스는 기존 109개 노선 200대에서 119개 노선 263대로 늘고 버스 번호와 노선도 대폭 조정됩니다. 코로나19가 농축산물 가격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과가 폐렴에 좋다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사과 가격이 전년보다 배 이상 올랐고 쇠고기 수입이 줄면서 한우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과 2만 제곱미터 6,000평을 재배하고 있는 예천군 지보면의 한 과수원입니다. 여름 사과인 아우리가 이달 말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별하지 않은 아우리 18kg 한 상자 가격이 7, 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배 이상 올랐습니다. 저장품인 후지 상품도 6월 도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4,000원이 넘어 평년보다 34%나 높습니다. 농민들은 모처럼 환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가을값이 원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또 가을이 없는 반면에 비쌀 것 같으니까 뭐 농사를 잘 지어 봐야 되겠죠. 이처럼 사과 가격이 오르는 것은 사과 화성병에 따른 폐원으로 재배 면적이 줄었고 작황 또한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변수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미국 논문에 의해서 폐렴이 좋다는 어떤 이런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지금 이제 소비자들께서 사과를 많이 소비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됐습니다. 한우 가격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한우 1kg당 지역 평균 가격은 22,4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급등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소고기 수요가 늘었고 수입 소고기도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이 도축장이 약 한 30%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고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수입 그 가격 자체도 오른 가격이 있고요. 한우 가격이 오르자 송아지 가격도 숫소 한 마리가 453만 원까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우 가격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식과 사육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포항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복원에 사용돼야 할 모래가 불법으로 판매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포항시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옛 중앙초등학교에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나온 모래 2만 세제곱미터를 침식이 심각한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복원에 사용하기로 하고 지난달 양빈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온 모래가 외부로 반출돼 판매됐다는 의혹이 일자 포항시는 지난 10일 공사를 중단하고 토량을 측량하는 등의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공유재산 불법 취득 등의 혐의로 시공사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와 동료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감독 김모 씨와 선수 장모 씨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2일 경산에 위치한 김 씨와 장 씨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품을 분석하고 조만간 김 씨와 장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주시청 전현직 선수 27명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15명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릉군의회는 오늘 후반기 첫 임시회를 열고 닷새간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울릉군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 재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상식 공경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신조 대형 여객선 공모 사업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힘을 합쳐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구름 많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지만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흐린 하늘에 이따금씩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바람도 불면서 선선했는데요. 당분간은 비 걱정 덜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구름이 점차 걷히고 기온도 조금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23도 정도로 크게 덥진 않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주말쯤에 다시 북상하면서 경북 동해안도 다시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폭우를 쏟아붓는 게릴라성 호우로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흐리다 서서히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19도로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새벽까지 강풍주의보가 나와 있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9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다가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현재 예보대로라면 다음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